오늘은 미국 싱크탱크 CSIS가 한미일 안보 협력을 두고 한일 관계가 가장 약한 고리라고 짚은 보고서를 해외 보도와 함께 차분히 정리해드립니다. 먼저 사건의 개요부터 보겠습니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는 2024년 6월 공개한 뉴 호라이즌스라는 한미일 삼각협력 보고서에서 2023년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이후 세 나라의 안보 공조가 단발성 조율에서 제도화된 협력으로 옮겨가고 있다고 평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같은 흐름은 실제 군사 분야에서도 확인되는데 미 해군 전문 매체 USNI 뉴스는 2025년 9월 제주 인근 해상에서 세 나라가 함께한 다영역 연합훈련 프리덤 에지 G15가 세 번째 회차로 진행됐다고 전했습니다. 즉 외신들은 한미일 협력이 말의 단계를 넘어 정례적인 틀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는 데에 대체로 주목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번 영상의 핵심 인용을 보겠습니다. CSIS는 보고서에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코리아 저팬 릴레이션즈 리메인 더 위크 링크 인 트라일레터럴 코아퍼레이션, 우리말로 옮기면 한일 관계는 여전히 삼각협력의 가장 약한 고리로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출처는 CSIS의 뉴 호라이즌스 보고서 2024년 6월 27일 공개분입니다. 세 나라 공조가 빠르게 제도화되는 와중에도 한국과 일본 사이의 역사 외교적 민감성이 전체 틀의 가장 취약한 부분으로 남아있다는 진단을 미국 측 연구기관이 직접 명시한 셈입니다. 두 번째로 숫자 팩트를 짚어보겠습니다. 외신 보도에 따르면 2025년 한 해 동안 미국 국무장관이 한일 양국 또는 세 나라가 함께하는 정상급 장관급 협의에 5차례에 걸쳐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단발성 회동이 아니라 분기마다 반복되는 정례협의 구조로 굳어지고 있다는 신호로 읽히는 대목입니다. 앞서 본 프리덤 에지 훈련이 세 번째 회차에 이른 점과 함께 보면 정치적 선언과 실제 운용이 나란히 누적되고 있다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수치들이 곧바로 한일 간 신뢰의 깊이까지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함께 짚어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배경과 맥락입니다. 이 흐름의 출발점은 2023년 8월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로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 세 나라는 안보 협의를 정례화하고 위기 시 신속히 공조한다는 원칙의 뜻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 이후 합동훈련과 정보공유, 고위급 협의가 잇따라 자리를 잡으면서 외신들은 이를 일회성 이벤트가 아닌 구조의 변화로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다만 한일 양국은 과거사와 국내 정치 일정이라는 변수를 안고 있어 정권 교체나 여론 변화에 따라 협력의 속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관측도 함께 나오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외신 대 외신의 시각 차이를 보겠습니다. 같은 사안을 두고도 매체의 무게중심은 조금씩 다릅니다. CSIS는 협력의 제도화, 즉 틀과 약한 고리라는 구조적 진단에 초점을 맞춘 반면 미 해군 전문 매체 USNI 뉴스는 프리덤 에지 G15 같은 실제 해상 연합훈련 현장과 작전 차원의 진전에 더 무게를 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쪽은 정치 죄교의 틀을, 다른 한쪽은 바다 위의 실제 운용을 본 셈입니다. 두 시각을 겹쳐보면 한미일 안보 협력은 제도로는 단단해지는 동시에 한일 관계라는 변수는 여전히 남아있다는 균형 잡힌 그림이 그려진다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본 영상은 해외 보도와 공개 보고서를 인용해 정리한 뉴스 리포트이며 특정 정치적 주장을 담지 않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미국 랜드 연구소 R&D가 인도태평양 전략을 어떻게 분석했는지 외신 인용을 모아 이어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한미일 협력의 가장 약한 고리가 어디였는지 오늘 그 한 문장을 다시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세계가 지금 한국을 이렇게 본다. 호리병TV였습니다.